먼저 자기 소개해요, 이제. 이제 말풍선을 본인이 그려놓고 인사말을 적혀 있죠. 끝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시각화가 되면서 가시화를 다 시켜놔야 눈에 그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가로로 굳이 그리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 이렇게 세로로 된 영화관이 없죠. 스크린이 다 가로로 되어 있죠. 그게 마이딘의 형화된 화면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화면에 딱 들어올 수 있는 화면 구도. 그림은 못 그려도 괜찮아요. 이쁘게 못 그려도. 그림 못 그려서 이거 별로 안 좋아. 마이딘의 그리는 부분이 기초가 조금 되어지면요. 인터넷을 혹시 보신 분들은 OK 마인드맵이나 I 마인드맵이나 X 마인드맵을 통해서 보신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국이 있구나. 그림까지 그리지 못하더라도 글씨만 쓸 수 있는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지는 불러와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OK 마인드맵 같은 거를 만약에 쓰게 될 경우에는 아지치기를 굵게 가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카메라라면 카메라 이미지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이미지를 삽입시키면 될 거고요. 이제 OK 마인드맵을 조금 이제 알게 되면 OK 마인드맵에 대한 이미지도 거기다 넣어서 같이 삽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자세히 보시고 이따가 이제 A4 용지나 해서 본인 자기 소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그냥 해바라기처럼 동그랗게 해서 꽃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구름 모양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둥그렇게 그려도 되고 대충 여기 뭐 동그랗게 안경만 썼듯이 내 얼굴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팔 다리까지 안 해도 돼요. 얼굴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소개를 이거랑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이따 한번 가져볼 거고요. 요즘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아마 마인드맵을 검색을 해보시면 초등학생용 마인드맵 요즘 독서논술이나 방과후 독서지도사 분들이 독서지도사에서 마인드맵 지도사로 지금 갈아탔어요. 지금 독서지도사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 한풀 꺾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요. 마인드맵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인드맵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아이들 학생들 입학식 다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모셔놓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쓰는데 딱딱한 이 부분이 아까 운해적인 학생이 있었죠. 운해적인 사람은 이 운해적이 발달된 아이한테는 이 자네가 특히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학교 공부 5점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100점은커녕 빵점이나 10점, 20점밖에 못 받아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쪽 성향이 높은 아이가 분명히 있는데 학교에서 못 끌어준다는 얘기죠. 1-1은 2야. 1-1이 1도 될 수 있는데 1-1이 됐다가 퇴학하셨다가 그 사람이 유명한 물리공학 수학 박사가 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운해적인 이 부분을 잘 발달만 시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어떤 사람이 그 닉 부이치친가요? 그 팔이 없죠. 다리 발가락밖에 없어요. 본인이 말하기를 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만 써야 되나요? 물었어요. 나는 손도 없는데 나는 뭘로 써야 될까요? 그 사람 발가락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왜 꼭 왼손에서 오른손으로만 써야만 되는지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써서 본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을 한번 제 말씀 들어서 써보세요. 중심의식가지에 두 가지 이름과 나이, 가정, 내 사는 곳, 나의 보물,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내 손자, 손녀일 수도 있을 테고, 내가 어떤 가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가게 가장 귀중한 거를 판매하는 게 있어서 그게 보물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내 나의 장래 희망이 뭔지 한번 써보셨다가 이따가 이런 형태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연상기법이에요. 한 단어를 통해서 계속 연상적으로 이어져서 연상기법으로 떠오르는 그림과 글을 잘 정리해서 마인드맵 형식으로 내 생각을 지도로 펼쳐나가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그 시간 갖기 전에요. 한번 보세요. 화면 조금 크게. 아까 그 나의 소개가 되어졌었죠. 물론 여기 있었지만 만약에 화목한 가족이라는 부분이 집을 그렸어요. 그냥 대충 만화같이 그렸어요. 동상도 있고. 지금은 없죠. 이렇게 굴뚝이 없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화목한 가정에 플랜드3를 내가 한번 써봤어요. 월화수목 금토일을 보내는 과정에 내가 이때가 제가 1월 27일 날 마인드 공부하면서 과제물을 냈던 거예요. 이런 과제물을 내야 인증 자격증을 받아야 패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분까지를 펼쳐서 월화수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겹쳐지는 것도 있어요. 이때 내가 UCC 초급 중급 영상의 기기 포토샵 중급 예제 연습 엑셀 반복 연습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파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인드맵으로 펼쳐나간 거예요. 월요일은 나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묵상하고, 그때 당시 내가 지금은 구글 킵을 통해서 문자를 저장했다가 좋은 문자 보내지만 그때는 2G도 아니고 아마 어찌였을까요? 그냥 흑백으로 주고받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문자를 인사를 많이 보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여기에 그 표정 관리, 거울 보고 표정 관리. 항상 저는 교통사고를 하면서 여기 5발을 꼬맨 이 흉터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강하다고 그러고 화났다고 해요. 무지 많이 들었어요. 표정 관리하다가 항상 뭐 위스키 웃는 연습하고 참 예뻐 별짓 미친 짓 해가면서 웃는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이거 보니까 그때 내가 썼던 기억 다 나요. 기억이 이렇게 글로 썼으면 기억 못했을지도 몰라. 내가 쓴 글을 못 알아보기도 많잖아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때 내가 예전에 썼던 거를 다시 좀 해서 이기전에 그걸 많이 좀 깨지긴 했는데 저장해서 컴퓨터로 저장하다 보니까 이때 제가 거울로 표정 관리를 했었고요. 유빈이 딸내미 그레이스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학습을 시켰던 월요일날. 그 다음에 그날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참 공부를 하면서 한참 지금 SNS 미적 공부하듯이 파워포인트를 배웠었던, 그러면서 엑셀을 배우면서 반복 연습이 있었고요. 월요일날. 화요일은 제가 UCC 그때 성동구청과 이렇게 통해서 같이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때 제가 배웠던 위치였죠. UCC 초급과 영상 익히기, 포토샵 중급의 예제 연습, 엑셀과 반복 연습. 화요일은 이렇게 내가 진행하고 내 화목한
가족에 있어서 필요한 내 계획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를 수요일날 오름교육이 특강을 들었고 겨울방학 200% 10개명을 들었고 목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갔고 딸 영어 이름이 에이미였어요. 딸 유빈이가 에이미였는데 그레이스 영어와 영어 학습과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라고 있는데 화이트보드의 영어 단어 복습과 마이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니까 내가 다 새록새록 다 떠올라요.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신기하게 다 떠올라요. 그리고 엑셀은 똑같이 반복해서 들어가죠. 파워포인트 요날 월요일과 수요일에 반복됐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내가 UCC 초급이 화하고 목요일에 있었던 초급과 이렇게 다 엑셀로 다 옆에 나갔죠. 건강관리, 식생활 균형. 식생활 균형이 있으려면 근력운동이 있어야 되고 근력운동을 하려니까 배드민턴과 줄넘기와 걷기 대회 주기적으로 지금도 만보 걷기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트리 통해서 제 글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만보 걷기 계속 해나간다는 것을 지금 분위기에서 되면 꾸준하게 반복을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독서, 건강관리에 부분이고 독서에서는 도서관이나 디지털 정보, 그 다음에 PC 검색 쭉 다 검색했던 부분들이고요. 금요일에는 자기관리, 유비네임이 똑같이 대화, 따님이랑 대화하는 거, 소통을 통해서 해소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일주일에 2권을 하고 월 8권을 읽을 것이고 내가 연 100권을 독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일주일 단계로 내가 쓴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에 계획을 짜면서 금요일은 자기관리에 자기개발과 균형관리에 있어서 내가 적어놨고 토요일날은 그때 당시에 지금 배우 선생님 안 계시네요. 외학원 선생님이 토요일날 그 자기개혁관리에 대한 부분이 3P 바인더라고 그 교대 그 양재 그쪽인데 거기 토요일마다 갔던 이때는 내가 토요일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갔어요. 6시 40분에 가서 티타임 갖고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날 여기서 보냈어요. 토요일날은 3P 바인더의 자기개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가 본계적을 개발했어요. 거기를 통해서 양재 나비 포럼이 첫 번째죠. 새벽 독서에서 양재 나비 포럼으로 거기서 자료 정리하는 거와 복사와 독서 토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으면서 국익관리와 고객상담과 컨설턴트에 대한 부분, 도서관과 디지털 정보, 자료 정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읽기, 성경 필사로서 등산 격주, 토요일에 이렇게 내가 보냈던 주일 1일은 저렇게 주일 청년예배 영적관리 용덕 도서관에서 그때는 제가 주일날 용덕 지금은 여기서 주로 많이 보내지만 용덕 도서관에 디지털 정보실을 통해서 자료 검색을 제가 했고요. 가족 나들이를 했었고 문화정보실을 통해서 쇼핑몰 관련 독서를 이때 독파해서 1년에 한 몇백 권 읽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1월 27일이죠. 이날 쇼핑몰 관련 독서의 아이디어 얻어내야 되겠죠.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 얻기,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해야 되고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다 목표를 적어요. 적는 내용에 거기에서 이제 가족 나들이에 여행도 있었고요. 쇼핑도 있었고 가족 외식도 있어요. 최소한 일요일날 저녁 때만이라도 시간이 서로 조금씩 조율해서 맞아 떨어지면 일요일날 저녁에 한 끼 밖에서 외식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내 꿈과 목표와 계획을 짤 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도 그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한 번은 제가 3월 7일날 주일날이죠. 3월 7일날 제목을 썼어요. 주일 청년예배에 지금도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셋째 주일 때 말씀이 그때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고 사순절 사무엘 계기의 두 가지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내가 설명 들을 때 이렇게 안 적고 내가 똑같이 만약에 적었다고 쳐요.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인드에 정말 잘했다 싶고요. 지금 딱 봐도 제가 놀래요. 사무엘이 이 두 가지의 사무엘과 두 가지 일을 딱 봤을 때 이번에 아마 국정 스님이 써내신 책이 전파됐다고 하죠. 무소유. 이때 소유와 무소유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소유는 욕망, 욕심, 세상 것에 무지기수 많으니까 물음표를 적었죠. 야망과 자아. 무소유에는 사랑과 마음과 풍요가 있는데 사랑에는 섬김과 기도가 있고 평화가 있다. 마음에는 자기를 비워야 마음에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 자기를 비우는 게 풍요, 힘,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비워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자기를 비워야 마음을 비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두 가지 길에서 무소유에 해당된다. 말씀이 듣는 가운데 내가 느끼면서 쓴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의 섬김은 뭘까? 섬기는 자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정말 섬기셨죠. 출기한 김수환 신부님도 섬기셨죠. 섬기신 분들은 몇 분 적었어요. 이분들의 메시지는 뭐였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추기경 신부님, 추기경 김수환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 해주신 말이 서로 사랑하세요 한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하신 거? 테레사 수녀님도 마약이나 온갖 그 소외된 쪽에 있는 부분들을 90 몇 세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말이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씀해 주시는 건 딱 필이 와서 이때 내가 마이리온 막 접합된 캐스라 나는 항상 접하면 뭔가 이걸 내가 어떻게 접목시킬까 내 걸로 접목시키는 혈안돼 있으니까 바로 해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섬김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는 누구 있을까? 내가 섬기는 멘토분님의 마더 테레사 수녀와 똑같이 항상 이렇게 이어놨죠. 메시지. 두 분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웃을 섬긴다. 이것이 섬기는 자다. 무소유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포기리스트가 필요하다. 버리기. 자신의 자아 욕망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는 마음에서 무소유는 가진 것이 없는 게 무소유잖아요. 내가 욕심을 안 갖고 버리는 거. 그게 이제 무소유죠. 그래서 항상 저는 모든 것을 항상 비우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무의식중에 담아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내 소개를 만약에 있다가 그리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형태는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또 쓰고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면 자, 두 가지 길에서는 소유 무소유가 갖고 섬김에서는 섬기는 자 무소유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길은 중심 가지로 넘어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소유와 무소유는 세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두 가지 길과 섬김과 이제 마음을 내가 넣었어요. 마음에는 마음이 가능한 사람과 마음을 비움으로 두 개 표시해갖고 표시한 다음에 똑같이 중복되는 거지만 마음이 가능한 사람은 풍요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부자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포용심도 생기고 자기를 비울 수 있다. 포용심이 생겨야 사랑과 성경과 평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평화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고요. 마음을 비우면 욕심버리기가 있어야 되고 욕심을 비워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인품과 품성과 인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제 생각을 여기다 담았어요. 담고 사무엘의 신앙과 엘리의 두 아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죠. 청년 예배 때 말씀드린 가운데 사무엘의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고 위대한 자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욕망의 자아가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 이런 부분을 못했던 부분 버리는 내용 자신의 자아 이런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그리지 못했을 때 그냥 화살표로만 해놓고 그냥 고속도로 같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두 가지 길로 해놓고 이게 중심 이미지가 된 거죠. 중심 이미지를 만들어서 두 가지 길 해놓고 그냥 네 개의 가지치기해서 펼쳤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쓸 수 있어요. 뭐 우리 집 가훈이다. 우리 집 가훈에 이제 뭐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서로 사랑하자. 항상 그때그때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설사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뭐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아까처럼 뭐 화목이나 사랑 이런 부분 중심까지 가정, 화목, 가정 중독되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써나가고 이 중간에 그림 그림을 내가 좀 뺐어요. 말씀을 아까 듣는 할 때 그림을 시간이 없고 여유가 되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그림 하나씩 좀 써주면 좋아요. 그림 같은 거 같이 그려주면 화목, 사랑, 뭐 마음, 최선 여기 중에서 뭐 딸님의 이어지는 가운데 꿈과 디자이너 뭐 이렇게 다 썼던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때 제가 이제 MBA 과정의 과제예요. 과제를 내가 각자 자유롭게 쓰라고 그러는데 와인님에게 자유롭게 나는 뭐를 주제를 해야 되지? 내가 우리 집 가운이 있는데 가운도 써도 될까? 호기심 반반 하면서 내가 가운을 이렇게 썼어요. 써는 냈는데 된대요. 이렇게 써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 가운데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이게 너무 조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미지를 그리지 못할 때 이렇게 붙여서 스크립을 붙여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뭐 아까 그 화목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도 되고 중간중간에 내가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내용도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 선생님 이거는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그린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린 건 거죠? 네네. 저기에서 바로 한 거 아니고요. 네네. 제가 다 그린 거 이 날짜 있잖아요. 다. 네. 이것도 이제 말의 권세니까 사실 여기다 혀를 그리려고 했어요. 혀를 그리려고 했는데 혀를 이쁘게 못 그리겠더라고.
말의 권세는 이 혀잖아요. 혀의 새치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쁨과 성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혀를 그리고 싶었는데 잘못 그리면 우스꽝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혀를 못 그리고 이빨만 그리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좀 이미지에 맞는데요. 네? 이미지에 맞는다. 그래서 말의 권세에서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말의 권세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일 예배 때 2월 7일 주일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거 정말 기록 잘했다 싶어요. 글로 만약에 썼다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잘했다 싶은데 이 권세에 대해서 작은 마을의 선교사에 대한 부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들 믿음의 이 권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됐고 그 말의 권세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묶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회고록이나 뭐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쭉 설명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지금은 딱 느낌 오는 게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이 어느 산을 갔다가 등산 배우고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걸 보니까 그 말씀하게 다 기억나요 지금. 이거 보니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저 위에 벽은 뭐고 수표는 뭐고 X는 뭐야? 진짜의 물음표는 뭐고 작은 집 판치는 뭐고 영광 뭐 냉골 신방 이거 판자지 이거 뭐지? 안 들으세요 생각? 막 혹시 봤으면 내가 왜 이렇게 적었어? 저 다 기억나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이게 마인드의 묘미고 굉장한 신효제예요. 이 목사님이 회고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어느 이제 신방 갔다 오서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호두막집에 왔어요. 돈을 좀 많이 모으신 부분인데 여기 와서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내놓고 나면서 그 할머니한테 자기가 싫다 못하고 너무 꼭대기에 묻혀 있으니까 좋은 집 한 채 얻어서 생활하시라고 수표를 한 장 드리고 왔어요. 수표 한 장을. 수표 한 장을 드리고 왔는데 그 수표 한 장이 돈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벽에 구멍이 막혀있는 벽에다가 밥풀에다가 붙여가지고 딱 붙인 거야. 구멍나온 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부산 보러 가니까 집에 더 큰 집 뭔가 지어졌겠거니 싶어서 다시 갔더니 왠지 그 허름한 집이 그대로 있더래요. 아직도 계시나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숲에 붙여있는 게 그대로 있어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이게 돈인지를 알려주고 줘야 되는데 돈인지 뭔지 모르면 종이 쪽지잖아요 사실. 예. 그런 시간이 아까부터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회고록 속에서의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벽에다가 수표를 붙여놓고 이게 정말 진짜일까? 액수가 얼마큼이나 됐지? 그런 느낌에서 제가 썼던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 냉골의 신방과 판자집 내용을 썼었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게 정말 재미나요.